오늘 저희가 정치데스크 다양한 정치권 뉴스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노은지 강병규 기자와 더불어서 오늘은 동아일보 신석호 국제부장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3박 4일 동안의 국빈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을. 그와 관련해서 좀 논란이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홀대론과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일제히 나서서 홀대론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정치데스크 오늘 이 시간에 팩트 체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판넬이 먼저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함께 한번 보시죠. 방중 성과 자화자찬하는 청와대 아니냐. 야권에서는 지금 이렇게 강렬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뭐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겁니다. 예, 금색 대청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병규 기자, 네. 이 금색 대청, 이 장소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어떤 겁니까? 일단 예. 금색대청을 다른 말로 인민대회당이라고도 하는데요. 1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고 2012년에 처음으로 매스컴에 공개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지금 공식 그 만찬, 국빈 만찬을 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여기에 그 한류 스타들도 초대돼서 같이 식사를 했었습니다. 뭐 송혜교 씨라든지 추자연, 뭐 우효광 부부 있잖아요. 그랬었죠. 예, 한중 커플이죠. 예. 이렇게 초대돼서 뭐 일단 같이 국빈 만찬을 이런 걸로 일단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만찬을 한 장소인 거죠? 강병규 기자, 금색 예, 대청.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은지 기자. 저 금색 대청이라는 곳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지 강병규 기자 설명에 의해서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청와대에서 이제 지금 홀대론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어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그 금색대청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를 한 건데요. 그 목소리를 일단 준비해봤는데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번에 저 공식 만찬이 트럼프가 만찬한 금색 대청. 지금까지 역대 우리 대통령은 한 번도 대접을 못 받은 장소에서 이루어졌고요. 또 거기에서의 저 만찬 메뉴에 보면은 그 중국어하고 한국어가 같이 이제 한글하고 병행돼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놀랐는 건 뭐냐면은 요거 태극 문양을 준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인민대회당 금색 대청이라는 곳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처음으로 초대를 받았다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신 부장?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혹 때려다가 혹 붙이는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요. 예. 이 팩트 체크를 잘 안 한 겁니다.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역시 이제 시진핑 주석 그 당시 2일기를 막 시작한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베이징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때도 바로 금색 대청에서 국빈 만찬을 했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저희 그 동아일보 기사를 확인했는데 예. 그때도 그 금색 대청이 뭐고 뭐 어떻게 즐겁게 환담을 나눴고 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아마 그때 기사를 못 보신 것 같아요. 네. 어, 이미 갔던 곳입니다.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처음으로 초대받은 장소가 아니라 두 번째 초대받은 장소였다. 일단 좀 사실관계가 청와대 설명과는 다르군요. 자, 그렇다면 신 부장 계속 이어서 이 금색 대청이라는 곳이 그러면 그만큼 중요한 곳입니까? 예, 그 중국의 인민대회당이라고 하면은 그 천안문 광장 그 오른쪽에 있는 건물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회의사당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를 한다 이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물인데다가 금색 대청이라는 거는 그 1층에 있는 가장 크고 화려한 그런 방이라고 해요. 네. 특히 이 그 인민대회당의 금색 대청에서 사실상 시진핑의 정치 역정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로서 그 2012년에 공산당 대회를 통해서 시진핑이 최고 지도자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결정이 되는 것을 공개한 장소가 바로 이 금색 대청이라고 자, 하고요. 신 부장, 바로 이 장소가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중을 했을 때 금색 대청에서 있었던 그 모습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을 때 예. 금색 대청에서 이제 만찬을 하러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만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누고 한 그런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이제 공연도 펼쳐지고 있고요. 예. 네.
자, 그렇군요. 그럼 이어서 강 기자가 이걸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청와대가 어제 설명한 것 가운데 사실관계가 또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아무래도 홀대론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해명하고 해명하다 보니까 빚어진 그런 일인데요. 청와대에서 이제 뭐 국빈 만찬 후에 한중 정상이 별도의 특별 문화 공연을 같이 본 건 이번 방문이 처음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예. 그런데 사실 2014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2014년도에 이런 일이 또 있었던 건데 그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 공연에서 고영의 봄의 연주를 좀 감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랬군요. 특히 이제 중국 무용가가 중국의 가장 유명한 그 무용가인데 조선족 민속춤을 공연하는 그런 파격 공연도 이뤄졌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뤄졌는데 청와대가 이런 공연을 했다는 것을 제대로 리서치하지 못하고 예. 기자들에게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해명한 셈이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금색대청에서 초대받은 것도 처음이 아니었고, 자, 정상회담 아니 국빈 그러니까 만찬 이후에 뭔가 공연을 본 것도 처음이 예. 아니었다 이런 얘기군요. 자, 그런데 그 노 기자가 설명 좀 해줘요. 그 국빈 만찬 이후에 양 정상이 문화 공연을 같이 봤는데 그때의 영상을 글쎄요,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노 기자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줄까요? 네, 뭐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만찬을 관람하기 위해서 이제 두 정상이 앉아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눈을 마주치지 않잖아요. 각자 그냥 앞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별도의 대화도 없이 그냥 서로 앞을 보면서 좀 서먹한 그런 모습입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약간의 담소를 좀 나눌 법도 한데 옆에 영부인들까지 앉아 있는데도 그냥 지금 이제 공연의 어떤 팜플렛 같은 걸 보고 읽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정상이 뭐 대화를 나누거나 눈을 맞추거나 악수를 하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포착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함께 즐겁게 공연을 봤다는 설명이 맞는 건지 좀 예. 화면으로만 보기에는 좀 의아한 청와대 설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부장 보시기에 물론 저 옆에 뭐 통역도 없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뭐 가볍게 영어로라도 좀 대화를 담소를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신부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뭐 이제 저 장면만 우리가 봤으니까 그런데요. 이거 5시간이나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친밀한 장면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 장면만 보니까 어떤 게 떠오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방문했잖아요. 예. 그때는 정반대였습니다. 아, 그 AP통신이 바로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걸 제가 봤는데 예.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심드렁하게 앉아있고 시진핑 주석이 오히려 자꾸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네.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그때 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시진핑. 주석, 이게 진실이라면 상당히 이거는 국력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직 사드 갈등은 풀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와대는 그랬죠. 봉인이 예. 됐다고 하지만 20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하고 지금은 많은 상황이 틀립니다. 첫 번째는 그 중간에 사드 갈등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도 1기에서 2기가 되면서 훨씬 더 강한 독재 권력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신부장 그 국빈 만찬 그 모습도요. 원래는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서 청와대가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뒤늦게 좀 공개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정상회담이든지 그 정상회담에서 나눈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정상들이 만찬을 하면서 어떤 표정이었고 어떤 음식을 같이 먹었고 어떤 담소를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날 밤에도 저희 한국 기자들이 오래 기다렸는데 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중국 측이 공개하길 원하지 않는다. 꺼려했다. 예. 그래서 하루를 넘겼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안 주고 결국은 24시간이 돼서야 다음날 저녁에 공개를 했죠. 이것도 굉장히 예.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는 바로 그 영상들을 공개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 옆에 판넬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색 대청의 비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조심히 듣겠습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쌀국수 집에 갔다.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그 방중길에 혼밥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는 무슨 얘기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따지면 이게 혼밥 한 거냐라는 좀 해명을 한 것 같은데 노 기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난해 5월에 그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그 쌀국수 집에 간 게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인데요. 예. 좀 편한 차림으로 그 서민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베트남의 쌀국수 집을 직접 방문을 했는데 저 식당이 지금 관광 명소가 될 정도로 상당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아, 그래요? 저렇게 좀 간소하게 옆에 이제 베트남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렇게 맥주 한 병 놓고 식사를 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 이번에 청와대가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왜 우리만 혼밥 논란이냐 이런 논리를 좀 편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저 때는 여러 끼 중에 한 끼 그리고 뭐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서 저기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단순 비교가 될까 이런 논란이 좀 계속되고 있는 거고 강병규 기자가 혼밥 논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나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고생했습니다. 혼밥 논란에 대한 좀 브리핑을 들어봤는데 신부장 보시기에 바이든 미국 전 부통령의 사례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쌀국수집 사례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서민 식당에서의 조식 좀 어떻게 좀 비교가 될까요? 예. 근데 저는 처음에 문 대통령이 왜 혼자 밥을 먹었을까 이제 생각하다가 예. 이번에 이제 그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중국 측과의 식사 어레인지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남겨두다가 막판에 약속이 잡히면 하자 그랬는데 약속이 잘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바이든하고 오바마하고 우리 문 대통령이 다른 것이 뭐냐면 바이든이나 오바마 대통령은 그야말로 세계에 관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중국 식당에 가고 베트남 식당에 가는 것은 베트남 국민들, 중국 국민들이 당연히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중국 청중들을 의식해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좀 정말 좀 안타깝게도 한국의 대통령, 그것이 꼭 문재인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예.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그다지 그렇게 야 한국 대통령이 왔대, 야 어떻게 생긴 사람이야, 뭘 먹었대, 이런 관심이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청와대가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의 효과를 예상을 하고 예. 그런 일정을 잡았다면 그것은 굉장히 오판을 한 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강 기자, 이제 혼밥 논란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 동안 10끼의 식사를 했는데 2끼만 중국 관계자랑 식사를 했잖아요. 시진핑 주석하고 천민월 충칭시 당서기 네. 이게 2끼만 중국 관계자랑 했는데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으로 한국을 찾았을 때 당시와 비유를 했던 이번에 건데요. 방한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에 와서 우리와 한 번 딱 밥을 먹었다라는 얘긴데요. 근데 저도 이제 당시 숫자를 세보니까 일단 방문했을 당일날 점심 그리고 저녁, 그러니까 우리랑 2번을 먹었고 또 1박 2일의 짧은 그런 방문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숫자도 사실 청와대 해명과 좀 팩트가 다른 거고 그리고 기간도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일정은 3박 4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던 일정은 1박 2일이라는 점에서 예. 등가 비교를 하기엔 좀 애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부장, 계속해서 그럼 금색 대청 부분도 그랬고요. 문화 공연 관람 부분도 그랬고요. 식사 부분도 그렇고 청와대의 설명이 조금씩 사실관계가 달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국민들은 받아들여야 할지 좀 의문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예, 그 이전에 청와대가 어떻게 이제 평가를 했냐면 120점인데 100점 만점이면 120점인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순간부터 좀 스텝이 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와대 직접 행사를 준비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것과 예. 그것들이 한국의 언론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우리 굉장히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이고 예. 미국 대통령하고 의전을 비교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 국력 차이는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청와대하고 외교부가 좀 더 솔직하게 우리는 미국이 아니다. 예. 우리는 미국이 아니고 중국의 주변국이죠. 그런 사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예. 그런 수준에서 비교를 해줬더라면 무리하지 말고 예. 팩트를 틀리면서 무리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겸허하게 이것이 우리 국력의 수준이다라고 말했더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신부장의 지적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판넬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함께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아이고, 예.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에 충칭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게 훤히 불밝혀져 있는 충칭시의 모습인데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충칭 야경 물음표를 찍어놨는데 노은지 기자, 이건 무슨 얘기죠? 네, 청와대 설명인데 지금 청와대가 제공한 야경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불이 상당히 이제 좀 밝게 켜져 있는 충칭시의 모습인데요. 저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평소 이제 충칭시는 야간에 불을 꺼두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동선에 맞춰서 도시를 밝혀 환대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저 글이 게시된 청와대 게시판 밑에 달린 댓글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충칭이 언제부터 야간에 불을 꺼뒀나 평소와 같다는 건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리고 뭐 다른 나라라고 거짓말하면 들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저도 충칭시를 잘 몰라서 일반 블로그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충칭이 나름 야경이 유명한 도시더라고요. 아, 야경이 유명한 도시군요. 네, 뭐 홍콩이나 예. 상하이 정도에 비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야경이 상당히 아름답기로 유명한 도시고 예.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이 될 정도여서 실제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한 건 밤 10시가 너무 늦은 시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저걸 마치 문 대통령을 위해서 다 불을 켜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조금 이제 상황이 맞지 않는 설명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논란이 뭐 계속되고 과장된 있습니다.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네. 자,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 기간 중에 베이징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설 가운데 일부를 저희가 들려드릴 건데요. 들어보시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입니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라고 얘기했고요. 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 발언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신 부장? 예, 오늘 아침 언론들이 도대체 저 연설문을 누가 써줬느냐라고 지금 집중파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중국은 큰 나라고 한국은 작은 나라인데 대통령이 큰 나라의 수도에 가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최근에 제가 중국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형제처럼 지내자라고 합니다. 네. 중국과 한국이 형제처럼 지내자. 그래서 질문합니다. 누가 형이고 누가 아우입니까? 그러면 또 부부처럼 지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중국 사람들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중국은 형이고 한국은 아우고 중국은 남편이고 한국은 아내다. 이런 그 남존 여비의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이 중국 사람들의 인식일지언정 우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점에서 또 국민들이 좀 화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방중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방중과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서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연히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만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 또 언론 그리고 국민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방중과 관련해서 언론 그리고 여야 정치권 국민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야 한다라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린다라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오늘 오전에 신 부장 네. 뭐 중국 폭격기가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무단 침범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속보인데요. 중국 전투기 5대가 무려 5대가 자기 측 방공식별구역을 벗어나서 한국 측을 우회해서 우리 전투기들이 뜨니까 다시 돌아갔다는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고서 4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013년 11월에 중국이 동중국해에 차디즈라고 자기의 방공식별구역을 선언하면서 네. 그 우리나라 땅까지 포함시키는 어. 이어도까지 포함시키는 그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거기에 반대하면서 이어도를 그 전까지는 우리 구역이 아니었는데 우리 구역까지 선포해가지고 지금 겹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중국이 한국을 흔들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그 천안문 막루에까지 세우게 하죠.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 우리가 흔들어서 말을 듣게 하겠다. 말을 듣게 하겠다 뭡니까? 사드를 철수하라는 거죠. 네. 중국은 지금 사드 철수 포기하지 않지 계속 않았습니까?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청와대의 외교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 주인공도 청와대 인사인데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중동행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데스크가 일단 내용을 정리해 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느 나라의 특사로 가는 게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내년 지방선거로 내보내기 위해서 그런 행보가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었고요. 또 모두 북한 대사관이 개설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임 비서실장이 간 곳이요. 그래서 대북 접촉을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사실 MB 정권, 전 정권의 그런 비리 관련해서 정부의 그런 조치를 사전적으로 좀 얘기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예. 의심이 있었고요. 예. 이번에 그 UAE가 원전에 대해서 우리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먼저 막으려고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방금 제시하신 의혹이 네 번째 의혹입니다. 자, 신부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칼둔이라는 UAE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이 배석했다는 사실은 청와대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사실인데 뒤늦게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단 말이죠.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권은 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우리가 팩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사진이 공개된 겁니다. 그 최고 지도자를 접견하는 자리에 그 원자력과 관련된 칼둔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진이 공개된 거죠. 근데 이 사진 자체는 이미 현지 언론에 당시에 보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도 떠 있죠. 네. 예, 유튜브에 동영상도 있고. 지금 바로 이 영상인 것이죠. 네, 현지 예. 언론엔 이미 오늘 아침 언론에 난 사진 자체가 현지 언론에 난 겁니다. 그것이 흘러서 오늘 한국에 소개된 것 자체가 팩트일 뿐이죠. 근데 다음에 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진을 보도한 언론사는 원전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건데 예.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부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 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단정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분명히 밝히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칼둔 의장이 배석한 것과 관련해서 노은지 기자, 이 청와대와 야권의 주장은 극명하게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권에서는 계속 출처를 밝히진 않지만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이런 가능성인데요. 일단은 이제 칼둔 의장이 원전의 어떤 우리나라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 항의를 하려고 해서 그것을 무마하려고 갔다, 이런 가능성인데, 일단 칼둔 의장이 탈원전 선언이 어떻게 된 건지 내가 한국에 가서 확인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청와대가 그럼 우리가 그냥 UAE로 가서 설명을 좀 하겠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고요. 예.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바라카 원전건설의 책임자입니다. 칼둔 어허. 의장이. 예. 바라카 원전건설이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2009년에 좀 어렵게 수주가 된 그런 건인데요. 그 이후에 완공된 이후에 관리 운영권도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 이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 과연 우리에 지어진 이런 원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겠냐라는 이런 의혹 때문에 임종석 실장이 가서 아무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설명을 했던 게 아니냐, 이런 가능성들이 좀 돌아다니고 예, 있는 이어서 상황입니다. 신부장 말씀하시죠. 예, 그런데 저는 그 대목이 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랍에미레이트, 지금 여기 우리 외교관들이 와 있거든요. 그리고 아마 굉장히 자세하게 한국의 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 내용 같은 거를 다 본국에 보고했을 텐데 그거를 듣기 위해서 최고 책임자가 한국에 오겠다고 했다? 약간 좀 설명이 안 됩니다. 예. 또 그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도 외교 기관을 가지고 있죠. 예. 그리고 그 외교 통례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대통령을 보좌하는 최고 책임자인 비서실장이 직접 가야 된다? 예. 이게 좀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입니다. 자, 신부장도 지금 금방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한국에서는 이제 재외 공관장 회의가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한국 대사들이 이제 모여갖고 한국에서 회의를 갖는 건데요. 박강호 주 UAE 한국 대사도 지금 한국에 입국을 해 있습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요. 자, 박강호 대사의 이야기 듣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석 실장이랑 왕 실장 회담 때 원전 얘기가 하나도 안 오갔어요. 아니 청와대에서 보도 자료 낸 거
그거 이외에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그 아예 원전 얘기가 안 오갔던 거예요? 아니면 일부는 오갔는데 일부는 사실이 아니라는 그 말씀이신 건가요? 원전 얘기가 없었던 걸로 나는 보도자료 본 것 그때 같습니다. 같이 배석하셨잖아요, 그렇죠? 됐습니다. 네. 아, 보고하셨는데 혹시 아니, 기록은 안 아니, 나와요? 네, 청와대도 그렇고 주 UAE 대사도 극구 부인을 하고 있는데 야당에서는 진실 규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야당의 오늘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임종설 실장은 국민들 앞에 이실직고해야 합니다.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는 국민적 의혹을 손바닥으로 가리려 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무근이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청와대는 성실히 답해야 할 것입니다. UAE 원전 수주 과정에서 그쪽 왕실과 MB 사이에 어떤 비리가 있었다는 말을 흘려서 상대국 정부가 격렬하게 항의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외교가에 알려진 사실입니다. 쉬쉬한다고 넘어가질 일입니까? 저는 신부장 안철수 대표의 저 말이 눈에 띕니다. 그 UAE가 우리 한국 정부에 좀 항의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은 외교가에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는 처음 듣는데요. 아 예. 아마 저런 건 저런 복선을 깔고 있는 거겠죠. 이 거래에 뭔가 좀 부정한 돈이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정부가 적폐청산이라고 지금 많은 수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파고 들어가니까 아랍에미레이트 측에서 반발했다. 아 예. 뭐 이런 이제 가정을 하고 하는 말인데 이것이 전혀 확인됐거나 한 것은 아닌 상황이죠. 예, 안철수 대표의 저 얘기는 확인된 발언은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런데 사실 이 UAE 원전 수주 얘기가 나오면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수주를 했기 때문인데요. 노은지 기자가 이명박 대통령 측을 오늘 좀 바짝 취재를 해봤는데 그쪽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뭐 원전 수주와 관련해서 지금도 중동 국가들과는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저 얘기를 들었지 않았을까 싶어서 한번 물어봤는데 일단 칼든 의장에 대해서 말을 아꼈고요. 근데 사실 저런 소문들이 있다는 건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전해줬는데요. 예. 일단 이명박 전 대통령들의 측근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뭐 원전과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를 했기 때문에 허겁지겁 간 게 아닌가 이런 추측들을 하고 있다. 그런 소문들을 들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원전 수주에 마치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것 같은 것처럼 얘기를 흘리고 다녀서 예. 왕세자가 경로했다. 이런 소문이 들렸다. 뭐 일단 소문이고 추측이고 확인된 건 아니라고 했지만 저런 식의 얘기들이 흘러나오는 건 확실히 맞다. 이런 얘기들을 전해줬습니다. 네, 여의도 정가에서는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한국당 의원들 대표단을 구성해서 UAE에 보내겠다. 그래서 이 진상이 뭔지를 한국당 의원들이 직접 한번 조사해 보겠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강병규 기자. 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오늘 제가 정치데스크 다양한 정치권 뉴스를 준비해 놓고 있는데요. 노은지 강병규 기자와 더불어서 오늘은 동아일보 신석호 국제부장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의 3박 4일 동안의 국빈 방문을 했지 않습니까? 중국을. 그와 관련해서 좀 논란이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홀대론과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들이 일제히 나서서 홀대론이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건지 정치데스크 오늘 이 시간에 팩트 체크를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판넬이 먼저 하나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함께 한번 보시죠. 방중성과 자화자찬하는 청와대 아니냐. 야권에서는 지금 이렇게 강렬하게 주장을 하고 있죠. 뭐 어떤 내용인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겁니다. 예, 금색 대청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강병규 기자, 네. 이 금색 대청, 이 장소인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도대체 어떤 겁니까? 일단 예. 금색대청을 다른 말로 인민대회당이라고도 하는데요. 14,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구조고 2012년에 처음으로 매스컴에 공개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지금 공식 그 만찬, 국빈 만찬을 하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여기에 그 한류 스타들도 초대돼서 같이 식사를 했었습니다. 뭐 송혜교 씨라든지 추자연, 뭐 우효광 부부 있잖아요. 그랬었죠. 예, 한중 커플이죠. 예. 이렇게 초대돼서 뭐 일단 같이 국빈 만찬을 이런 걸로 일단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국빈 만찬을 한 장소인 거죠? 강병규 기자, 금색 예, 대청.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은지 기자. 저 금색 대청이라는 곳이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길래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인지 강병규 기자 설명에 의해서 조금 더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청와대에서 이제 지금 홀대론이 계속해서 나오니까 어제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그 금색 대청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를 한 건데요. 그 목소리를 일단 준비해봤는데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요번에 저 공식 만찬이 트럼프가 만찬한 금색 대청. 지금까지 역대 우리 대통령은 한 번도 대접을 못 받은 장소에서 이루어졌고요. 또 거기에서의 저 만찬 메뉴에 보면은 그 중국어하고 한국어가 같이 이제 한글하고 병행돼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더 놀랐는 건 뭐냐면은 요 태극 문양을 준비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인민대회당 금색 대청이라는 곳에 우리나라 대통령이 처음으로 초대를 받았다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었는데 맞는 얘기입니까, 신부장?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혹 떼려다가 혹 붙이는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요. 예. 이 팩트 체크를 잘 안 한 겁니다.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역시 이제 시진핑 주석 그 당시 2기를 막 시작한 시진핑 주석을 만나러 베이징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랬었죠. 그때도 바로 금색 대청에서 국빈 만찬을 했습니다. 제가 올라오기 전에 저희 그 동아일보 기사를 확인했는데 예. 그때도 그 금색 대청이 뭐고 뭐 어떻게 즐겁게 환담을 나눴고 하는 기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예. 아마 그때 기사를 못 보신 것 같아요. 네. 어, 이미 갔던 곳입니다.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처음으로 초대받은 장소가 아니라 두 번째 초대받은 장소였다. 일단 좀 사실관계가 청와대 설명과는 다르군요. 자, 그렇다면 신부장 계속 이어서 이 금색 대청이라는 곳이 그러면 그만큼 중요한 곳입니까? 예, 그 중국의 인민대회당이라고 하면은 그 천안문 광장 그 오른쪽에 있는 건물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국회의사당입니다. 아, 예.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정치를 한다 이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물인데다가 금색 대청이라는 거는 그 1층에 있는 가장 크고 화려한 그런 방이라고 해요. 네. 특히 이 그 인민대회당의 금색 대청에서 사실상 시진핑의 정치 역정이 시작되는, 그러니까 최고 지도자로서 그 2012년에 공산당 대회를 통해서 시진핑이 최고 지도자로 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 결정이 되는 것을 공개한 장소가 바로 이 금색 대청이라고 자, 하고요. 신부장, 바로 이 장소가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중을 했을 때 금색 대청에서 있었던 그 모습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이게 2013년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빈 방문을 했을 때 예. 금색 대청에서 이제 만찬을 하러 이제 들어가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만찬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담소를 나누고 한 그런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죠. 예. 이제 공연도 펼쳐지고 있고요. 예. 네. 자, 그렇군요. 그럼 이어서 강 기자가 이걸 좀 설명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청와대가 어제 설명한 것 가운데 사실관계가 또 좀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또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아무래도 홀대론이 나오다 보니까 계속 해명하고 해명하다 보니까 빚어진 그런 일인데요. 청와대에서 이제 뭐 국빈 만찬 후에 한중 정상이 별도의 특별 문화 공연을 같이 본 건 이번 방문이 처음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예. 그런데 사실 2014년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선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2014년도에 이런 일이 또 있었던 건데 그때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특별 공연에서 고영의 봄의 연주를 좀 감상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랬군요. 특히 이제 중국 무용가가 중국의 가장 유명한 그 무용가인데 조선족 민속춤을 공연하는 그런 파격 공연도 이뤄졌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뤄졌는데 청와대가 이런 공연을 했다는 것을 제대로 리서치하지 못하고 예. 기자들에게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해명한 셈이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금색대청에서 초대받은 것도 처음이 아니었고, 자, 정상회담 아니 국빈 그러니까 만찬 이후에 뭔가 공연을 본 것도 처음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군요. 자, 그런데 그 노 기자가 설명 좀 해줘요. 그 국빈 만찬 이후에 양 정상이 문화 공연을 같이 봤는데 그때의 영상을 글쎄요,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노 기자가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줄까요? 네, 뭐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보시는 게 이해가 빠를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만찬을 그 관람하기 위해서 이제 두 정상이 앉아 있는 모습인데요. 사실 눈을 마주치지 않잖아요. 각자 그냥 앞만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 사실 별도의 대화도 없이 그냥 서로 앞을 보면서 좀 서먹한 그런 모습입니다. 공연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약간의 담소를 좀 나눌 법도 한데 옆에 영부인들까지 앉아 있는데도 그냥 지금 이제 공연의 어떤 팜플렛 같은 걸 보고 읽고 있는 모습이고요. 두 정상이 뭐 대화를 나누거나
만나거나 눈을 맞추거나 악수를 하거나 이런 모습이 전혀 포착이 되지 않았다 보니까 함께 즐겁게 공연을 봤다는 설명이 맞는 건지 좀 예. 화면으로만 보기에는 좀 의아한 청와대 설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부장 보시기에 물론 저 옆에 뭐 통역도 없다 보니까 말이 안 통하니까 말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요. 그냥 뭐 가볍게 영어로라도 좀 대화를 담소를 나눌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신부장은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뭐 이제 저 장면만 우리가 봤으니까 그런데요. 이거 5시간이나 같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친밀한 장면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 장면만 보니까 어떤 게 떠오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방문했잖아요. 예. 그때는 정반대였습니다. 아, 그 AP통신이 바로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걸 제가 봤는데 예.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심드렁하게 앉아있고 시진핑 주석이 오히려 자꾸 뭔가를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는 네.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진핑 주석과 문재인 대통령, 그때 본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시진핑. 주석, 이게 진실이라면 상당히 이거는 국력 차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직 사드 갈등은 풀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청와대는 그랬죠. 봉인이 예. 됐다고 하지만 2013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하고 지금은 많은 상황이 틀립니다. 첫 번째는 그 중간에 사드 갈등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시진핑 주석도 1기에서 2기가 되면서 훨씬 더 강한 독재 권력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신부장, 그 국빈 만찬 그 모습도요. 원래는 중국 측의 요청에 따라서 청와대가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걸 공개할 수 없다라고 얘기했다가 뒤늦게 좀 공개한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런 걸까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 정상회담이든지 그 정상회담에서 나눈 이야기도 중요하지만 정상들이 만찬을 하면서 어떤 표정이었고 어떤 음식을 같이 먹었고 어떤 담소를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날 밤에도 저희 한국 기자들이 오래 기다렸는데 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중국 측이 공개하길 원하지 않는다. 꺼려했다. 예. 그래서 하루를 넘겼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안 주고 결국은 24시간이 돼서야 다음날 저녁에 공개를 했죠. 이것도 굉장히 예. 특별한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있어서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당연히 정부가 앞장서서 노력해야 하는 것이지만 정부만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 또 언론 그리고 국민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야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방중과 관련해서 언론 그리고 여야 정치권 국민들이 마음을 함께 모아야 한다라는 것을 특별히 말씀드린다라고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오늘 오전에 신부장 네. 뭐 중국 폭격기가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무단 침범했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속보인데요. 중국 전투기 5대가 무려 5대가 자기 측 방공식별구역을 벗어나서 한국 측을 우회해서 우리 전투기들이 뜨니까 다시 돌아갔다는 지금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고서 4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2013년 11월에 중국이 동중국해에 차디즈라고 자기의 방공식별구역을 선언하면서 네. 그 우리나라 땅까지 포함시키는 이어도까지 포함시키는 그런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죠. 예. 그래서 우리 정부가 거기에 반대하면서 이호도를 그 전까지는 우리 구역이 아니었는데 우리 구역까지 선포해가지고 지금 겹쳐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고 나서 중국이 한국을 흔들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그 천안문 막로에까지 세우게 하죠. 예.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이렇게 우리가 흔들어서 말을 듣게 하겠다. 말을 듣게 하겠다 뭡니까? 사드를 철수하라는 거죠. 네. 중국은 지금 사드 철수 포기하지 않지 계속 않았습니까? 얘기하고 있죠. 네. 예. 그런 수순으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청와대의 외교를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번에 주인공도 청와대 인사인데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중동행을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 데스크가 일단 내용을 정리해 보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많은 의혹이 있었습니다. 사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어느 나라의 특사로 가는 게 흔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종석 비서실장을 내년 지방선거로 내보내기 위해서 그런 행보가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었고요. 또 모두 북한 대사관이 개설되어 있는 나라거든요. 임 비서실장이 간 곳이요. 그래서 대북 접촉을 하려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사실 MB 정권, 전 정권의 그런 비리 관련해서 정부의 그런
조치를 뭐 사전적으로 좀 얘기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니냐라는 예. 의심이 있었고요. 예. 이번에 그 UAE가 원전에 대해서 우리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항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먼저 막으려고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방금 제시하신 의혹이 네 번째 의혹입니다. 자, 신부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칼둔이라는 UAE 원자력공사 이사회 의장이 배석했다는 사실은 청와대에서도 공개하지 않았던 사실인데 뒤늦게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단 말이죠.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야권은 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우리가 팩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사진이 공개된 겁니다. 그 최고 지도자를 접견하는 자리에 그 원자력과 관련된 칼둔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사진이 공개된 거죠. 근데 이 사진 자체는 이미 현지 언론에 당시에 보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동영상도 떠 있죠. 네. 예, 유튜브에 동영상도 있고. 지금 바로 이 영상인 것이죠. 네, 현지 언론엔 이미 그 오늘 아침 언론에 난 사진 자체가 현지 언론에 난 겁니다. 그것이 흘러서 오늘 한국에 소개된 것 자체가 팩트일 뿐이죠. 근데 다음에 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진을 보도한 언론사는 원전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한 건데 예. 여러 가지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될 부분은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 좀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예, 단정은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건 분명히 밝히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칼둔 의장이 배석한 것과 관련해서 노은지 기자, 뭐 이 청와대와 야권의 주장은 극명하게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계속 뭐 출처를 밝히진 않지만 이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게 이런 가능성인데요. 일단은 이제 100점 만점이면 120점인데 왜 그러냐라고 하는 순간부터 좀 스텝이 꼬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청와대 직접 행사를 준비한 사람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떤 것과 예. 그것들이 한국의 언론을 통해서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거는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봅니까? 우리 굉장히 자존심이 높은 사람들이고 예. 미국 대통령하고 의전을 비교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예. 그런데 실제로 국력 차이는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청와대하고 외교부가 좀 더 솔직하게 우리는 미국이 아니다. 예. 우리는 미국이 아니고 중국의 주변국이죠. 그런 사실을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예. 그런 수준에서 비교를 해줬더라면 무리하지 말고 예. 팩트를 틀리면서 무리하지 말고 우리가 좀 더 겸허하게 이것이 우리 국력의 수준이다라고 말했더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신부장의 지적이었고요.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저 판넬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함께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세 번째 포인트는 이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아이고, 예. 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베이징을 방문한 이후에 충칭시로 이동을 했습니다. 이게 훤히 불밝혀져 있는 충칭시의 모습인데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 충칭 야경 물음표를 찍어놨는데 노은지 기자, 이건 무슨 얘기죠? 청와대 설명인데 지금 청와대가 제공한 야경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불이 상당히 좀 밝게 켜져 있는 충칭시의 모습인데요. 저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평소 이제 충칭시는 야간에 불을 꺼두는데 네. 문재인 대통령 동선에 맞춰서 도시를 밝혀 환대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는데요. 저 글이 게시된 청와대 게시판 밑에 달린 댓글을 저희가 한번 살펴봤는데 이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충칭이 언제부터 야간에 불을 꺼뒀나 평소와 같다는 건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그리고 뭐 다른 나라라고 거짓말하면 들킨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예. 저도 충칭시를 잘 몰라서 일반 블로그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충칭이 나름 야경이 유명한 도시더라고요. 아, 야경이 유명한 도시군요. 네, 뭐 홍콩이나 예. 상하이 정도에 비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야경이 상당히 아름답기로 유명한 도시고 예. 관광 상품으로도 개발이 될 정도여서 실제로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도착한 건 밤 10시가 너무 늦은 시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가 저걸 마치 문 대통령을 위해서 다 불을 켜둔 거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것은 조금 이제 상황이 맞지 않는 설명 아닌가 이런 식으로 좀 논란이 뭐 계속되고 과장된 있습니다. 거 아니냐 뭐 이런 좀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거군요. 네. 자, 그렇다면 시청자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 방문 기간 중에 베이징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연설 가운데 일부를 저희가 들려드릴 건데요. 들어보시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입니다. 높은 산봉우리가 주변의 많은 산봉우리와 어울리면서 더 높아지는 것과 같습니다.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라고 얘기했고요. 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다라고 얘기했는데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저 발언을 두고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신 부장? 예, 오늘 아침 언론들이 도대체 저 연설문을 누가 써줬느냐라고 지금 집중포화를 하고 있죠. 맞습니다. 중국은 큰 나라고 한국은 작은 나라인데 대통령이 큰 나라의 수도에 가서 그것을 드러내놓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최근에 제가 중국 사람들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형제처럼 지내자라고 합니다. 네. 중국과 한국이 형제처럼 지내자. 그래서 질문합니다. 누가 형이고 누가 아닙니까? 그러면 또 부부처럼 지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안에는 중국 사람들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중국은 형이고 한국은 아우고, 중국은 남편이고 한국은 아내다. 이런 그 남존 여비의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네. 그것이 중국 사람들의 인식일지언정 우리가 그것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예. 네, 그런 점에서 또 국민들이 좀 화가 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방중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 방중과 관련해서 논란이 했을 때는 바로 그 영상들을 공개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제 옆에 판넬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색 대청의 비밀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죠. 조심히 듣겠습니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쌀국수 집에 갔다. 무슨 얘기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그 방중길에 혼밥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청와대에서는 무슨 얘기냐.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도 그렇게 따지면 이게 혼밥 한 거냐라는 좀 해명을 한 것 같은데 노 기자,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지난해 5월에 그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그 쌀국수 집에 간 게 상당히 화제가 됐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인데요. 예. 좀 편한 차림으로 그 서민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베트남의 쌀국수 집을 직접 방문을 했는데 저 식당이 지금 관광 명소가 될 정도로 상당히 화제가 됐었거든요. 아, 그래요? 저렇게 좀 간소하게 옆에 이제 베트남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저렇게 맥주 한 병 놓고 식사를 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 이번에 청와대가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저런 적이 있었는데 왜 우리만 혼밥 논란이냐 이런 논리를 좀 편 거예요. 네. 근데 사실은 저 때는 여러 끼 중에 한 끼 그리고 뭐 프로그램 촬영을 위해서 저기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단순 비교가 될까 이런 논란이 좀 계속 되고 있는 거고 강병규 기자가 혼밥 논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봤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나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병규 기자 고생했습니다. 혼밥 논란에 대한 좀 브리핑을 들어봤는데 신 부장 보시기에 바이든 미국 전 부통령의 사례와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의 베트남 쌀국수집 사례와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서민 식당에서의 조식 좀 어떻게 좀 비교가 될까요? 예. 네, 저는 처음에 문 대통령이 왜 혼자 밥을 먹었을까 이제 생각하다가 이번에 이제 그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중국 측과의 식사 어레인지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남겨두다가 막판에 약속이 잡히면 하자 그랬는데 약속이 잘 안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바이든하고 오바마하고 우리 문 대통령이 다른 것이 뭐냐면 바이든이나 오바마 대통령은 그야말로 세계에 관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중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관심을 가지고 있죠.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중국 식당에 가고 베트남 식당에 가는 것은 베트남 국민들, 중국 국민들이 당연히 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중국 청중들을 의식해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정말 좀 안타깝게도 한국의 대통령, 그것이 꼭 문재인 대통령이어서가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이 중국에 왔다는 것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이 그다지 그렇게 야 한국 대통령이 왔대, 야 어떻게 생긴 사람이야, 뭘 먹었대, 이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미국 대통령과 부통령의 효과를 예상을 하고 그런 일정을 잡았다면 그것은 굉장히 오판을 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강 기자, 이제 혼밥 논란 관련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3박 4일 동안 10끼의 식사를 했는데 2끼만 중국 관계자랑 식사를 했잖아요. 시진핑 주석하고 천민얼 충칭시 당서기, 이게 2끼만 중국 관계자랑 했는데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도 약간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무슨 내용입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국빈 방문으로 한국을 찾았을 때 당시와 비유를 했던 건데요. 이번에 방한했을 때?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에 와서 우리와 한 번 딱 밥을 먹었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저도 이제 당시 숫자를 세보니까 일단 방문했을 당일날 점심 그리고 저녁, 그러니까 우리랑 2번을 먹었고
또 1박 2일의 짧은 그런 방문이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다면 숫자도 사실 청와대 해명과 좀 팩트가 다른 거고 그리고 기간도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일정은 3박 4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했던 일정은 1박 2일이라는 점에서 예. 등가 비교를 하기엔 좀 애매한 거 아니냐 이렇게 지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신부장, 계속해서 그럼 금색 대청 부분도 그랬고요. 문화 공연 관람 부분도 그랬고요. 식사 부분도 그렇고 청와대의 설명이 조금씩 사실관계가 달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우리 국민들은 받아들여야 할지 좀 의문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예. 예, 그 이전에 청와대가 어떻게 이제 평가를 했냐면 120점인데